네, 안녕하세요. 김토닥입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 INTP와 INFJ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던 제 친구 두 분 모시고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INTP 그리고 INFJ에 대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1부는 유형에 대한 탐구, 그리고 2부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 연애 파트입니다. 자,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두 분 각자 유형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실래요? INTP 도승지입니다. 30대시죠? 그렇죠. 여기 30대 자, 편집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INFJ 유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름을 지었어요. 김새벽이라고 합니다. 김새벽님. 예. 알겠습니다. 김새벽님, 도승지님. 그리고 저는 ENFP인 김토닥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이 그 각 유형의 성격이 되게 잘 드러나는 좀 전형적인 캐릭터들이거든요. 티피컬한. 그런가요? 네. 내가? 각각 인프제가 되게 잘 드러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눌 때 꼭 유형에 갇히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 점 참고하셔서 이게 유형의 절대적인 데이터가 아닌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성격 유형 탐구 1부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질문지를 나눠드렸었죠. 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유형 키워드 3가지씩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선택적 관심. 선택적 관심. 관심 주고 싶은 거에만 주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호불호가 나뉘는 호불호가 건가요? 확 깔리죠. 관심 안 주는 거에는 그냥 아예 일의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예요? 이게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엄청 심하나요? 엄청 심하죠. 그러면 학창 시절 때 좋아했던 과목이 많이 극과 극을 달렸나요? 단적인 예로. 그래. 한 가지 관심 없었던 게 있었어요. 영어. 영어. 영어를 내가 6등급을 맞았어가지고. 또 쇄국 정책 파셨구나. 아유, 축하비를 내 마음 안에 하나 세웠죠. 양의의 것은 들리지 않으리라. 선택적 관심. 그리고 네, 두 번째는요? 선택적 관심. 내적 관종. 내적 관종. 관심은 받고 싶은데 사람이랑 멀어지고 싶어. 음. 뭔지 알아요? 저는 조금 공감하는 것 같아요. 관심 받고도 싶은데 너무 막 그렇다고 막 보는 거는 엄청 부담스러운. 맞아요. 예를 들어 저는 생일 챙기는 걸 되게 싫어요. 챙김 받는 거. 챙김 받는 거, 챙겨주는 거 다 싫어요. 대신에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챙겨주죠. 근데 그걸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촛불에 케이크 켜놓고 와 축하합니다 이거 진짜 싫어.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요. 네. 네. 막 방을 문을 열었더니 불 꺼져 있고 불 켜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고맙다 하면서 그쵸, 억지로 그쵸. 웃음은 지어야 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해가 안 될 거야. 이니까. 너무 행복한데? 아니야. 그 자리의 주인공이 나잖아. 저는 한 4인 넘어가면 일단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스캔이 쫙 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이제 쫙. 내 사람이다. 네. 관심 받기다.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내적 관종. 세 번째는요? 몰입. 몰입. 하나를 파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 노래 좋아하죠. 네. 노래 참 좋아하죠. 다른 게임 같은 거는 그냥 하다가 그만두다가 하더라도 노래만큼은 30평생 꼭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평생 아니잖아요.
아 진짜. 나이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였어요. 야,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아니 너무 30살처럼 얘기를 하니까. 30살 맞잖아요. 저희 30살 맞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적 관심, 내적 관종,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그쵸. 몰입. 그 INTP 영상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게 어떤 하나에 꽂히면 진짜 깊게 파는 것 같아요. 막 논문 찾아보고 위키백과 뒤져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새벽님 키워드 들어볼까요? INFJ의 키워드. 저는 첫 번째는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함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배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치인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유부단함을 넘어서 좀 병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 이런 거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만남을 시작할 때도 되게 자기 혼자 스스로 이 각을 재고 견적을 재보고 그게 어느 정도 각이 나오면 시작을 하지 그림이 밑그림이 아예 없다 그러면 시작을 아예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배려는 제가 배려심이 많다 이런 얘기보다는 많아요. 네. 이것도 병적이에요 좀. 그러니까 눈치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눈치를 보다 보니까 배려가 이렇게 체득이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배려심이 많아서 배려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게 내가 너무 싫으니까 스스로. 네, 그거를 남들은 배려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나 사실 너 그렇게 배려하고픈 마음은 없었어 일 수도 있는 거죠. 인프제가 배려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남들은 배려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면 그거를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선 INFJ한테는 이 배려는 기본 탑재가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좀 무례하게 대해도 내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스탠스가 기본 배려 또는 눈치, 상대방 일단 기분은 안 나쁜 정도에서 나가는 정도.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이 인프제 본인 입장에서 그런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배려고. 그리고 마지막 눈치는 진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한테든요. 네, 눈치를 많이 보고 특히 뭐 학교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부모님 눈치를 많이 봤죠. 어릴 때. 그래서 저는 키워드 그거로 바꿔야겠네요.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게 딱 맞는 얘기였어요. 어릴 때. 뭐 미용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면 그런 얘기는 꼭 들었어요. 애가 참 순하다, 조용하다, 혼자 잘 논다.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내가 소리 지르고 막 뛰어놀고 싶은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하면서 억누르는 게 아주 제 기억이 날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눈치를 많이 본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INTP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 같긴 한데 눈치를 좀 안 본다 이런 경향으로 알고 계신데 눈치 진짜 많이 봐요. 눈치 봐요 INTP. 대신에 그게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은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개무시. 눈치는 보되 무시는 할 수 있는. 눈치는 보되 선택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그건 좋다. 뭐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부러 좀 바보인 척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내 할 일을 챙기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마음인지 저도 약간은 공감이 돼요. 일부러 약간 그냥 어수룩한 척, 모르는 척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은 것만 싹. 그렇죠. 거. 나쁜 점이라면 나쁜 점인데 이것도 생존 전략이라서. 그렇죠. 아니 그 사회생활 하면서 다들 좀 체득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대학원 때 많이 체득을 했죠. 울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 인프제 새벽님한테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항상 이렇게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제가? 네, 그러니까 뭘 같이 먹어도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약간 메뉴의 결정권 같은 거를 넘기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배려와 어떤 생각이 많음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네. 앞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배려 혹은 우유부단의 모습이 나오지만 혼자 있을 때는 딱딱 정하시는 편인가요 혹시? 아니죠. 혼자 있을 때도? 그럼요. 혼자 있을 때도 우유부단해야 진짜 우유부단이라고 할 수 있죠. 어허. 거기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진짜 우유부단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중국집에 갔어요. 혼자서 자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탕수육을 추가를 해서 먹을지 말지를 메뉴판을 보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14만 4천 개의 미래를 보고 온 것처럼 막 돌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먹었을 때 만족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 가장 최적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먹을까 하다가 말았다가 종업원이 와서 그 적는 순간까지. 근데 또 막상 적으면 이제 수정을 못해요. 미안하니까. 말을 미안해서 못해 바꿔달라고. 그래서 적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맛이 없었으면 후회를 하죠. 그거 다른 거 먹을 먹을 걸. 걸. 고민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지칠 걸 아니까 일단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네. 진짜 신기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이게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렇게 피곤해서 못 살아요. 어떤 생각에 그물이 되게 촘촘한 것 같아요. 새벽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칭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물이 촘촘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도 있었다고. 그런데 알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생각이 그물이라는 게 되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귀차니즘. 네. 저는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나왔으면은 대충 한 5가지 3가지로 추려요. 네. 뭐 이거 나왔어 손들어 해가지고 거기서 주장은 안 하되 의견을 종합해 버려요. 망설이고 있는 애 있으면은 짬뽕 시켜. 내가 짜장면 시킬게. 둘이 바꿔 먹어. 좀 리드가 되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네. 정하면서 생기는 그 어색한 공기가 싫은 거예요. 나한테 빨리 물어봐요. 그치. 이게 세 가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지 참. 그렇죠. MFP도 있었다. 그래 맞다. 빨리 관심을 줘. 이 관심병조차한테 지금 관심 우리가 받고 지금 싶어서 막 못할 짓을 하고 있었다. 그치. 일어나서 춤추기 전에 빨리 질문하세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키워드 3가지. 문장을 완성해 드려야 되나요? 토당님의 키워드 3가지는 뭔가요? 이렇게. 자, ENFP인 저의 키워드는요. 이거 NG 토크에 나온다 이거. 일단 저는 첫 번째는 무지개. 무지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객과. 객과. 네, 고양이과, 객과, 뭐 여우과 객과. 이런 거 할 때 객과. 세 번째는 만약에. 만약에 지금 우리 단어부터가 달라 지금. 완전 다른데. 단어부터가 달라. 너무 달라요. 우리 뭐 선택적 관심 네. 우린 주로 이렇게 정형화된 딱딱한 맞아. 명사 대명사 이런 걸로 했다. 야 무지개. 감성 충만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르다. 했어야 되는구나. 이게 유튜브 감성. 한 수 배워갑니다. 역시 무지개. 무지개는 왜 무지개예요? MBTI 짤 같은 거 보면 MFP가 되게 막 무지개 옷 같은 거 많이 입고 좀 이해할 수 없는 패션 이런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아하.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에 사실 저는 그렇게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제가 막 무지개 옷을 입진 않잖아요. 지금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회색이고. 네. 걸리는 게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대답이 늦네. 근데 최소한 머릿속은 진짜 무지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이 스펙트럼이 넓게 다 들어가 있다. 네. 채색이 많이 된 상상을 많이 해요. 약간 머릿속에 진짜 꽃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왜 듀얼 코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같이 연산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인지 전혀 공감을 못 하겠어가지고. 정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되게 산만해요. 산만하다. 네. 무슨 얘기를 스스로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 속에 제가 껴들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좀 정신이 없어요. 저는 말하다가 생각이 그 순간에도 바뀌어가지고 버퍼링이 걸리는 경우는 있는데 약간 다르네요, 결이. 그렇구나. 창의력이 있다라고 하면 좋게 포장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좋게 포장하면은 창의력인 거고. 아, 그래서 무지개. 네. 두 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겉으로 되게 좀 시끄럽나요? 에너지를 뿜어대는 편인가요? 에너지를 뿜는다라고 하기에는 더 뿜는 사람이 옆에 몇 명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E라고 했을 때 E? 근데 I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고 저는 풀 죽은 이. 기가 죽었어. 어떤 계기가 있어서 20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많이 죽은 것 같다. 삶의 지인. 네, 에너지가 있는데 뭔가 이 아하. 억누르는 그러신 게 있으신 거 아닌가. 아하, 그렇군요. 처음에 MBTI를 잘 모를 때는 나는 ENFP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인프피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 지금쯤 검사해보면 INFP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이제 헛소리하지 말라고. 너는 조금 시무룩한 ENFP일 뿐이다. 그렇다니까요. 절대 아인 아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맞음. 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객과는 왜 사람을 고양이과 객과 이렇게 양분해서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완전한 객과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걔는 좀 치대잖아요. 아, 네. 치대고 막 산책하러 나가고 싶어하고 관심 받고 싶어하고 막 이게 옆에서 부비적대고 싶어하고 그렇죠. 나를 예뻐해주길 원하고. 근데 고양이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개냥이들이 있지만 네. 그 고양이 하면 딱 생각나는 아이디어란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IS 땡땡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IN인 사람들이 그래도 고양이과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은 스스로 고양이과 객과라면 어떤 유형이신지. 저는 100% 고양이과죠. 그렇게 치자면. 저도죠. 아니 방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IS 땡땡. 아니 IN 뭐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묻는 거니까. 스스로. 네. 그런 말 있잖아요. 2m 밖으로 물러나. 하지만 5m 이내는 있어줘. 아, 그렇지. 이게 항상 내재돼 있는 클래식. 사람이거든. 저는 항상 중심으로 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더 2m 밖으로는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네. 제로에 해당하는 그 원 구심점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왔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네.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네.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 뭔가 완전 코어까지는 잘 안 들이시는 편인가요? 나의 코어까지는? 거의 잘 안 들이죠. 근데 코어까지만 하지 않더라도 2단계까지 온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거의 없어요.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꼽을 정도. 맞아요. 네. 사실은 다 5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하. 만약에 내가 아프다, 네. 피곤하다 이럴 때면은 오히려 이 안쪽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을 안 해요. 맞아요. 공감. 절대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걱정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런 관심은 바라지 않아. 나 때문에 뭐 해피한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지. 네. 뭐 새드니스한 감정, 뭐 네거티브한 감정이 내가 이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부정적 감정을 전이했다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귀찮아질까 봐.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을 케어하지 못할까 봐. 그러면 반대로 두 분 자신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힘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때요? 본인의 힘든 얘기를. 2까지 있는 사람이요? 5까지 있는 사람이요? 왜요? 이걸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는. 뭔 소린지 알아. 네. 뭔 소린지 알아. 아니면 이 안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뭐 최대한 안쪽에? 네, 최대한 안쪽에. 그러니까, 최대한 안쪽에 온 사람이요. 네, 아주
절친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면 제가 새벽 4시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 오더라도 만약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정도. 와우.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해요. 뭐 갑자기 뭐 불이 났어 이러면 진짜 불이 났구나 믿고 그냥 간다. 어허. 그 정도. 도승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뭐 곤란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저는 뭐 똑같아요. 뭐 가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해결해 주는 거 도와주려고 네. 하고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내가 내 능력이 되는 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고 그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에 같이 아픈 것 같고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이식까지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아 근데 지금 두 분이 말하는 그 단적인 예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제가 웃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요? 새벽님은 그 사람이 아프면 네. 나도 아픔을 느낀다 네. 이런 거였고 도승재님은 갑자기 장기 이식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네. 장기 이식할 상황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 뭐 그렇죠. 좀 더 많이 아픈가 봐요. 나의 우정이 좀 더 얕은 건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인데 만약에 저는 그런 가정 해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만약에 10억 있으면 뭐 할 거야? 만약에 초능력을 선택할 수 있으면 뭐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가정과 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는 하는데 저는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절대 말을 안 해주고 만약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은 많이 하죠. 망상 안에서 한 카테고리죠. 저한테도. 카테고리. 카테고리. 여러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희 망상은. 폴더가 다 있군요. 그럼요.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망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저랬을까 하는데 평소에는 이걸 락을 걸어놓고 있거든요. 이게 또 역사학도다 보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락을 걸어요.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INTP로 나오긴 했는데 나는 INTP인가? 대표가 될 수 있나? 그럼 대표가 된다는 건 뭐지? 꼬리를 무는 자격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갈 수 있는 경로죠. 점점 깊게. 그렇죠. 한 번씩 생각해줘야죠. 그렇게. 난 그냥 재밌겠다. 거기까지 재미 있고 없고 그 정도. 재밌겠다.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하는 얘기의 연장선이어서 평소에 공상 내지는 망상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N의 지표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S와 N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S는 감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직관형 같은 경우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 뭐 배후에는 무엇이 있나, 혹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고 그래서 상상을 넘어서 공상, 망상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 뭐 다 자주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S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우리도 상상하고 공상 많이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너 여기 오는 길에 전철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전철이 혹시 탈선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자기의 공상이자 망상이래요. 근데 제가 듣기엔 그건 그냥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전철이 하늘로 뜬다거나 갑자기 내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한강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생물이 튀어나온다거나 물론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현실 기반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S인 것 같고 공상 망상의 영역은 좀 N 직관형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평소에 어떤 편이신지?
저는 망상에 관해서는 S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N이구나 싶은 게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이 피척피척거리는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사람이 일 안 하는 세상은 언제 올까 하면서 일 안 하는 세상. 로봇이 다 해주겠지. 로봇이 다 해주면은 그럼 사람 뭘로 먹고 사는 걸까 하면서 점점 그 사회 체제를 구성하기 시작해요. 아, 나만의 유토피아를 막 만들어. 어허. 저는 망상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아까 전철 뭐 지하철 이런 거를 예를 들었다면 네. 전철과 관련이 없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여전히 나의 문제, 내 안의 문제. 나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뭐 전철을 타고 간다면 뭔가를 하러 가는 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가서 혹시 문제는 없을까? 거기 가서 내가 뭐 실수하진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전철에 관련된 뭔가 생각을 했다면 철도 길이 이렇게 있네? 뭐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 만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진짜.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직업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죠. 경우의 수가. 저번에 한번 길 걷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되게 이 유형의 특징은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주택가였거든요. 네. 근데 지나가시면서 여기에도 다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이러면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그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뭐 네. 어떤 표정으로 집에 들어올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여기 주택가 돌면서 제가 그래서 요즘 취미가 생겼어요. 모르는 동네 다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담벼락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 벽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이렇게 있었을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다 보지 않았을까? 어머나. 어떤 사람들 왔다 갔다 했을까?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낄까? 뭐 막 그런 생각들을 펼쳐보는 거죠. 사물들이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화분을 내놓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저 집은 그래도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뭔가 그런 기반에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또는 뭐 술병, 빈병들이 이렇게 쫙 있는 집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술이 세신가 보다. 아니면 술로 많은 걸 푸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답은 얻지 못하지만. 점점 공허해지는 T의 눈동자. 아 그래요? 아니요 그게 네. 이게 공감합니까? 나는 공감이라기보다는 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예를 들어 길을 걷고 있어요. 밤일 때랑 낮일 때랑 좀 다르긴 한데 저쯤 숨어 있으면 내가 공격당하기 쉽겠구나. 아 그래요? 세상에. 병이 깨져 있네. 여기서 또 한바탕이 일어났구만. 형사인가요? 사건의 재구성. 결이 다른데요? 좀 다르네요. 아니 갑자기 그 뭐 감성 브이로그에서 취재기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 그래서 다큐멘터리 3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각자의 삶에 네. 초점을 주는. 내가 그래서 그 알을 좋아해. 저 싫어하거든요. 그 알. 아 진짜요? 네, 저 해피엔딩 아닌 거 너무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는 네. 게. 그 요즘 꼬꼬무도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그랬죠. 그 프로도 너무 동기화가 돼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한참. 맞아요. 꼬꼬무는 진짜 네, 편집을 되게 촘촘하게 하니까 막 맞아요. 더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면서 막 자기 혼자 프로파일링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 생각은 하죠. 무슨 생각으로 왜 그랬을까? 그러긴 한데 그 도승치님이 말한 측면보다는 아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기에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변했을까, 저런 범행을 했을까? 그럼 저 사람도 원래 저랬을까? 저 사람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그 알을 보면.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알을. 저는 즐겨는 보는데 즐겨보는 거는 이쪽과 같지만 생각하는 거는 새벽님처럼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안
어렵지 않아요? 그 머릿속에서 이 뭐랄까 오류가 나지 않나요? 그 좀 힘들죠. 그러면 그 힘든 게 뭐 어떤 측면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범죄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피해자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참 공상과 망상을 많이 한다. 네, 그렇죠. 네, 그 N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두 분의 차이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똑같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다르잖아요. 네. 그 여행 계획 같은 거 짤 때나 순서를 짜야 된다.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건 제일 먼저 듣고 싶어요. 저 먼저 듣고 싶으신가요? B가 너무 말하기에는 단촐하고 부끄럽고. 일단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풍경을 설명을 드리면 거기 새벽님은 인터뷰지에다가 빽빽하게 자필로 뭘 되게 많이 써오셨어요. 논문을 준비해 오셨고 저랑 도승진님은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핸드폰을 선호하지 않을 뿐이에요. 뭐 제가 준비를 더 한 건 아니고 필기구를 가져온 유일한 사람. 제가 이제 어쨌든 네, 어쨌든 여행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였잖아요. 네. 일단 목적을 생각하죠. 이곳에 뭘 하러 가는가, 누구랑 가는가. 그래서 내가 학습을 하러 가는가, 뭔가를 경험을 하러 가는가, 네. 또는 그냥 휴양을 목적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그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 가고 싶은 장소를 그럼 골라요. 그 목적에 맞는 장소들을 딱 골라서 맞는 경로를 짜는 거죠. 가장 경제적인 뭐 이동 경로나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숙박지 뭐라 그러죠? 그 숙소를 딱 정하죠. 그리고 그 숙소도 대중교통과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과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뭐 그냥 카드 하나로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어디 갈 때는 또 다른 걸로 사야 되는지, 그런 거를 미리 다 찾아보고 그게 된다 하면 이제 분까지 짜진 않는데 네. 분까지 맞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토피아겠지만 그런 곳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분단이에요? 그럼요. 분단위까지는 바라는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디 장소가 너무 좋다 보면 더 있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분, 20분 또는 1시간 이렇게 여유를 둔다. 자유시간 여유 텀은 두되 이때쯤엔 뭘 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다 외우고 써놓고 머릿속에 이제 숙지를 해놓죠. 숙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구간은 어디는 지금 이렇게 이동은 해야 된다. 지금쯤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죠. 실제 여행을 가서도 지금 늦으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을 해서 변수가 생길까 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 거기 그 나라가 110볼트인지 220볼트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다르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하죠. 그리고 출입국 심사 때 엄한지 아니면 좀 허술한지 우리나라 여권으로 그런 거 미리 찾아보고 그쪽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옷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사전 준비품 뭐 상비약 챙기고 그리고 반입 금지 물품 있는지 숙박 시설 어떤지 정도 이런 거 다 파악을 해놓고 미리 예약 가능한 곳이 있으면 다 예약을 해놔요. 미리 예약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요? 네, 예약을 해놓고 프린트 출력을 해서 다 챙겨놓고 거기에 다 적혀 있잖아요. 날짜랑 이런 거를 그거를 몇 번이나 계속 확인을 해요. 내가 어제 나도 확인을 했지만 내일에 나도 확인을 하고 오늘에 나도 확인을 하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혹시 내가 내년 거를 예약을 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또 머릿속으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상상까지도 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뭔가 변수가 생겼다. 네. 심지어 뭐 항공사에서 이코노미에서 뭐 한 10분 딜레이 돼서 10분, 20분 후에 다른 비행기를 타시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린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와우. 그러면 뭐 비즈니스 되면 좋잖아요. 좋죠. 네. 근데 왜 거기 그 나라 떨어졌는데 마지막 막차가 그 5분 차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회 수련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 가방에는 한 짐이 가가지고 거기에는 드라이기도 들어가고 남자 짐인데 뭐 화장품 들어가고 샴푸, 린스 이런 거 다 들어가고 혹시 뭐 이동할 때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슬리퍼 가져가고 수건 여러 장 가져가고 누구 안 가져온 사람 있지 않을까 막 해가지고 보부상이셨네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다 빌리러 오는 거죠.
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계선 5 이상의 사람들이 자꾸 빌리러 오니까 네. 싫은 거예요. 싫죠. 제 물건 쓰는 게. 맞아. 그래서 나중에는 좀 적당히 가져가고 이런 요령이 생기긴 했는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간다. 그러면 이제 저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집을 이사를 그냥 가져가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정도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나 그 집에 있었는데 가져올 수 있었는데 못 썼어. 아, 지금 썼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게 계속 생각나요. 여행 내내. 아 뭐 진짜 좋은 걸 보는 내내도 아, 그거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진기 같은 거. 삼각대 말이야. 네, 삼각대 이런 거. 아, 그거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 명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말만 들려요. 귀에 팍 꽂혀가지고 너무 마음 아픈 거야. 내가 다음 여행 올 땐 반드시 그런 거 꼭 챙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교훈 또 정리를 하고 와우. 그런 거죠. 피곤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딱 맞잖아요. 아, 이번 여행 너무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그거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쾌감이. 네. 뭐 이 정도? 네,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어질어질하네요. 어질어질해요? 아니 근데 만약에 나의 여행 파트너가 그런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좋죠. 주변 사람들은. 네. 왜냐면 난 칫솔 하나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 변수가 생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상당한 건 몰랐어요. 네, 심해요. 많이 심하고 다들 말이 없어지셨는데. 네네네.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와, 예, 아유, 같이 여행 갑시다. 그니까요. 여행 갈 때 꼭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 중 그럼. 하나. 자, 그다음에 그럼 도승진님은 어떻게 여행 갈 때 일단 국내와 국외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국내는 칫솔 들고 가죠? 저도 여행 목적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여행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그 대전제가 세 가지 정도 붙는데 네. 첫 번째 장소는 3개 이상으로는 안 한다. 한 번 갈 때 그 코스에 등장하는 핫플레이스는 적어도 4개 이상은 안 한다. 두 번째 맛집 투어면은 기다려도 된다. 그러나 웨이팅. 맛집 투어가 아니면은 난 기다리는 거 싫다. 세 번째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역할 분담은 확실해야 된다. 뭐 한 명은 운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어디 문 닫으니까 몇 시까지는 가고 몇 시까지는 가고 이 정도는 저도 해요. 나도 이 정도까지는 한다고. 아니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했어요. 단 그것만 짜요. 밥이야 뭐 어디든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뭐 맥도날드 주변에 널렸잖아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때우고 완전 심했을 경우에는 여행 목적이 친구일 경우예요. 그냥 친구 보러 가는 거 진짜 칫솔 하나 들고 가요. 칫솔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야 나왔다 하면서 야 뭐 맥주 살까 하면서 12시부터 맥주 까가지고 야 맛있다 하면서 야 우리 어디 가 하면서 그냥 친구한테 다 맡기고 나는 널 부르죠. 지금 짜져 있고 새벽님 급격히 피곤해하고 있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저는. 특히 우유부단하다 했잖아요. 네. 계획을 없이 가면 그냥 시간만 가요. 저는. 그래서 정하는 거고. 근데 나는 시간만 가도 좋아. 왜냐 친구랑 있으니까. 뭘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런데 국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역할 분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일본 갔을 때 제가 언어 담당이었어요. 일본어 잘해요? 아니요. 그러면 단연간의 애니메이션 경력. 마사카. 소데스. 소노 마스카 데스. 스고이. 할 줄 아는 거. 그래 이끄라 데스까 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 데스까 이게 얼마예요? 네. 이걸로 다 했어요. 애들은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오사카에서 편했던 게 스미마셍 네 한국말로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네. 그치. 일본어가 안 되면 영어로 했대요. 인포메이션 있잖아. 여행지를 가면은 그 시장을 찾아요.
아 시장. 시장을 찾아요. 무조건. 마켓 시장. 마켓. 네. 특히 전통 시장. 설마 서울시장을 찾겠어요? 아니. 시장 나와. 그런 말 해도 돼? 도장깨기 다니나요? 네 그래서요. 시장 가서. 시장 가서 네. 그냥 시장을 둘러보면서 네. 아 여긴 이런 게 있구나. 음. 이런 거 먹어볼까? 하면서 그 즉흥적인 재미. 아하. 아 여긴 이런 맛이 있구나. 그냥 인터넷으로는 잘 안 찾아지는 그 시장에서의 묘미가 또 있거든요. 아, 그렇죠. 로컬의 맛. 로컬의 맛 음. 진짜. 일본 가서 좀 재밌었던 게 거기서 생선을 이렇게 연탄불에 구워주는데 네. 고등어에 그냥 사케 같은 거 캔 사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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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 잔 닦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그치 이게 여행 온 거지 하면서 그럼 그 시간은 계획은 없었던 거죠? 사전 계획에는? 사전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는 아니 그래도 그건 있었어요. 시장이 있다. 요것만 찾고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이 뭐 밤에 있다? 거기서 저녁을 먹자 뭐 정도. 요 정도. 그렇구나. 지금 옆에서 고등어에 사케 드시고 계시고 그 옆에 앉은 친구는 태블릿에서 일정 확인하고 있는. 다음 우리가 가야 돼. 지금쯤 가야 되는데. 한잔해. 야 뭐 하고 있냐? 술 맛은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진짜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여행 계획 짜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하. 진짜 촘촘하게 짰었거든요. 네. 물론 새벽님에 비하면 아니겠지만 더 셌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아닌가? 그래도 뭐 네. 어떤 교통수단을 할 거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여기 휴무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뭐 경비는 이 코스에서 얼마 들 거고 이 코스에서 얼마 들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짜는 걸 좋아했는데 네. 혼자 갈 때도 그렇게 한번 짜봤다가 지쳐서 여행을 제가 자꾸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있어요. 네, 찾다가 이미 다녀온 체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단 가요. 네, 일단 가는 여행이 저는 만족도가 높아요.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숙소, 네. 네, 숙소 정도만 해결을 하고 먹을 거는 정말 현지에 가서 정하는 걸 좋아해요. 맛집, 웨이팅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아하. 그래서 그때 유럽 한 달 반 갔다 왔는데 비행기표, 호텔 3군데 끊고 바로 갔어요. 그래요? 아유, 와 용감하다. 그리고 8kg 빠져가지고 왔어. 지갑 소매치기 당하고 아이고. 기차에서 털리고. 근데 재밌었어요. 아무튼 우리 좀 쉴까요? 네.